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청솔 기숙학원 원장 김영모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일 날 아주 중요한 교육평가원 시험을 우리 이미 치렀죠. 본원의 영어과 대표 진운봉 선생님과 함께 모평 시험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모의평가는 어느 때보다도 입시가 변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네. 그래서 우선 선생님께서 우선 난이도부터 이렇게 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020학년도 6월 모평 영어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6평 시험과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먼저 작년 6월 모평과 비교 시에는 작년 6월 모평이 1등급 기준 8.73%의 학생 비율이었다면 올해 2022학년도 6월 모평 1등급 비율은 5 내지 6%로 추정되어서 좀 더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절반 가까이 1등급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수능과 비교 시에는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영수 주요 과목을 봤을 때 국어나 수학은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유독 영어만은 좀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군요. 네네.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6월 모평의 주요 특징 및 출제 경향을 분석해 드리면 충분히 그 이유가 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첫째, 신유형 문제가 없었지만 두 번째, EBS 직접 연계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고난도 시험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직접 연계가 70%까지 EBS에서 출제되었으나 올해는 EBS 직접 연계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아서 학생들에겐 매우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또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면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 다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순서 배열 문제에서 특히나 정답이 1번인 문제가 출제되어서 학생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분석드리겠지만 36번 문제로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출제 경향이나 주요 특징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죠. 네. 그런데 지금 신유형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런 것은 아마 이번에 선택 과목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입시를 뭔가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영어나 이런 국어나 수학에서 좀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신문형 문제가 이렇게 없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추리를 해봅니다. 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이번에 영어도 직접 연계가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부담 때문에 유형의 변화를 굳이 주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EBS 직접 연계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사실 EBS 연계율이 가장 많았던 게 국어나 수학보다도 영어 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EBS 직접 연계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한테 체감하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천청솔 기숙학원에서는 현재 직접 연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런 영어의 그런 거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뭐 특별하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천청솔 기숙학원에서는 종전에 EBS 중심의 수업 방식에서 EBS 교재 플러스 비연계 대비한 다양한 특수교재, 부교재를 이용해서 그러한 EBS 연계가 적게 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EBS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어떤 개념 정리나 또는 문장의 구조나 또는 뭐 빈칸의 추론이나 이런 다양한 독해 이런 쪽에서 학원의 자체 교재를 통해서 이제 다시 또 훈련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국어나 수학이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모두가 다 1등급 받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어 오답률 탑 5를 분석해드리면 먼저 가장 높은 오답률인 아까 말씀드렸던 36번 순서별 문제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이제 오답률 베스트 5를 뽑아본다면 대개 이제 빈칸 문제에서 또는 어법 문제에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순서 문제 36번이 오답률이 무려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30번 그 순서별 문제는 그 자체 문제 난이도도 난이도였지만 정답이 1번인 경우가 사실은 수능이나 모평에서 거의 10여 년 이상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1번이 답이 되는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1번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했던 탓에 1번이 아닌 다른 번호를 이렇게 중간에 바꾸는 경우도 실제 있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이제 31번 빈칸 문제, 전통적인 이제 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빈칸 문제의 핵심은 이제 컬렉팅이라는 이 그 의미의 학문적 지위 상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인해서 빈칸 문제 중에서도 앞번호 문제지만 오답률이 꽤 높았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시 이제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빈칸 추론 마지막 네 번째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복잡한 문장 구조와 서술로 인해서 아마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순서별 문제인데 순서별 문제 중에서 이제 이 문제는 제시문 다음에 어떤 문장으로 시작될지에 대한 어떤 그 단서를 찾지 못했던 것이 아마 고난도 문제, 즉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끝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고난도 문제로서는 39번 문장 삽입 문제를 줄 수 있겠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문장의 연결 도구들, 즉 연결사나 지시사나 대명사 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 뚜렷한 연결 도구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고난도 문항은 역시 우리가 이것을 딛고 건너가야 이게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영어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학생들의 문제가 이 빈칸 추론 문제. 맞습니다. 결국 빈칸 추론 문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지문을 근거로 제시해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추리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 우리 수시를 보기 위해서 논술을 학생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논술을 채점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근 70%가 확실한 근거 제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는 건 많기 때문에 주저리 서술은 많이 하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결론을 이뤘는지 근거 제시한다는 게 미약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네. 이것이 영어의 빈칸 추론 문제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본원에서 이 빈칸 추론 문제에 이것을 학생들이 이제 잘 맞추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매주 빈칸 추론과 관련해서 강사별로 반별로 수준별로 나누어서 빈칸 추론 과제물을 학생들에게 먼저 배부해 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시 받아서 일일이 1대1로 피드백 그 과정을 거쳐서 학생 개인에게 어떤 그 고난도 문제, 특히 빈칸 추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그 오답이 되는 그 이유와 근거를 1대1로 설명해 주면서 학생들의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 1대1로 이걸 확인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1대1 피드백을 갖지 않게 된다면 학생들이 그저 그냥 과제 풀이만 그치기 때문에 반드시 과제 배부 후에는 1대1 피드백을 반드시 거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 때문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일일이 이런 걸 또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그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